네, 방금 전 SK가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SK의 핵심 계열사지만 손자 회사여서 M&A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현행법상 손자 회사는 M&A를 할 때 대상 기업 지분 전부를 보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SK하이닉스를 SK의 손자 회사가 아닌 자회사로 만들어서 M&A 부담을 줄이자는 게 이번 이 지배구조 개편의 근본적인 취지가 아니냐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모회사인 SK텔레콤을 둘로 나눠서 중간 지주사를 만든 뒤 향후에 SK와 이 중간 지주사를 통합해서 하이닉스의 지위를 자회사로 전환하는 형태가 아닐까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SK가 공시를 했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동진 기자. 네, 저는 지금 SK텔레콤 을지로 본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SK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SK텔레콤이 유무선 통신회사와 ICT 투자 전문 지주사로 인적 분할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국내 1위 통신 사업과 신성장 사업을 분리함으로써 각 영역에 적합한 경영 구조와 투자 기반을 갖춰 각 계열사들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겠다는 취지인데요. 먼저 존속회사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등 유무선 통신회사로 구성됩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5G 유망 산업에서 미래 수익을 창출하고 인공지능 등 혁신 기술 개발에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분할 신설회사는 ICT 투자 전문 지주회사로 SK하이닉스와 ADT캡스, 11번가 등을 포함합니다. 국내외 반도체 관련 회사에 적극 투자하고 자회사들의 IPO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오늘 온라인 타운홀 행사를 열고 지금까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잘 키워온 SK텔레콤의 자산을 온전히 평가받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시점이라며 분할 후에도 각 회사의 지향점에 따라 계속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에 인적 분할의 취지가 각 회사의 가치를 시장에서 온전히 평가받겠다는 거라고 SK가 밝히고 있는데 실제 다른 배경도 있다고 평가되고 있죠. 네, SK텔레콤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신설 회사와 기존 지주사인 SK주의 합병설에 대해서 합병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시장의 예상은 다릅니다. 추 신설 지주사와 SK주를 합병시켜 SK하이닉스를 SK의 손자 회사가 아닌 자회사로 만드는 것이 이번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근본 취지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SK주의 손자 회사인데요.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의 손자 회사는 인수합병을 진행할 경우 인수 대상 기업 지분을 100% 소유해야 합니다. 막대한 사내 유보금을 보유한 SK하이닉스가 그동안 적극적인 인수합병에 나서지 못했던 배경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둔 공정거래법 역시 빠른 중간 지주사 전환 필요의 이유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지주사는 보유 상장 자회사 지분율을 현행 20%에서 30% 이상으로 높여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내에 지배구조 개편을 진행하지 못하면 시가총액 100조 원에 달하는 SK하이닉스의 지분 10%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1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이유에도 합병 계획에 선을 그은 것은 신설 지주사와 SK주가 합병할 경우 SK텔레콤 주주들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에 주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앞으로 이사회와 주총을 걸쳐 연내 분할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SK텔레콤 을지로 본사에서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내년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이번 SK를 비롯한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더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그에 따른 수혜주들을 선점하는 투자 전략이 요구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방서후 기자입니다. SK텔레콤을 이동통신부문 사업회사와 비통신 투자회사로 나눠 자회사의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이번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입니다. 물적 분할이 아닌 인적 분할로 나눠지는 만큼 SK텔레콤 주주들은 통신업황 개선 수혜가 예상되는 통신회사와 SK하이닉스 등 성장 사업을 영위하는 투자회사 지분을 모두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원스토어를 시작으로 ADD캡스, 11번가로 이어지는 자회사들의 IPO 추진은 그동안 저평가돼 있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같은 이유로 SK텔레콤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점쳤습니다. SK텔레콤을 비롯한 지배구조 개편 수혜주들을 선점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현대차그룹에서는 단연 현대모비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룹을 지배하는 중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의선 회장의 지분율은 0.32%에 불과해 추가 지분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전까지 처분해야 하는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 대금과 연내 추진 중인 현대엔지니어링 IPO를 통해 마련한 자금이 현대모비스 지분 매입에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상장 후에 시가총액이 약 10조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성공적으로 상장을 하게 된다면 정 회장 같은 경우는 그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공격적으로 늘리는데 그 자금을 사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는. 삼성그룹의 경우 지배구조 개편을 압박하는 법안들과 더불어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이슈까지 불거지며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약 13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일가의 계열사 지분 매각설이 거론되는데 매각 이슈에서 비껴난 대신 오히려 배당 확대에 나선 삼성물산이 수혜주로 꼽힙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오너 일가의 지분이 많으면서도 지배구조 하단에 위치해 자금줄 역할을 하는 계열사의 주가 부양이 기대되고 장기적으로는 지배구조 최정점에 위치한 계열사를 보유하는 것이 주주 입장에서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